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많은 사람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내 집은 어떤 곳인가요? 보통 내 집이라 하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저소득층 세대입니다.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였습니다. 이는 일반 가구나 1인 가구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며 월세 중에서 월세가 높더라도 보증금이 낮은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같이 사회 기반이 약한 청년층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누구보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점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월세는 6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일반 가구의 3배에 달하는 결과였는데요. 국토연구원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 생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대상 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임대주택은 국가나 민간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있고 또 어떤 강점이 있는 걸까요? 사회주택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빌려 그곳에 주택을 짓고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네덜란드는 10명 중 3.5명이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회주택은 어떻게 공급될 수 있던 걸까요? 어떻게 공급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역사는 90년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건설한 사회주택이 비영리협회로 이양되게 됩니다. 카톨릭, 신교도, 사회주의 단체들이 단체마다 주택협회를 가지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공공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윤보다 사회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기준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나쁜 집에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질 좋은 주택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연대 책임에 있습니다. 연대 책임은 재원 안정성을 위해 모든 협회가 연대 책임을 지고 보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A라는 협회가 도산하면 나머지 다른 협회들이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부 그리고 사회적인 노력은 네덜란드가 높은 사회주택 보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 결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좋은 예시가 바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아닐까요? 오스트리아비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빈이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배경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빈의 도심 제일 좋은 주택에 서 있는 주택들은 바로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입니다. 빈에서 사회주택은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주택으로 원활한 교통,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건축가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훈드레트 바스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훈드레트 바스하우스는 건물의 질과 가치를 인정받아 내부로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으며 외부로는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트린 건축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선형의 구조와 매력있는 색채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훈데르트 바스하우스.
하지만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부와 비영리주택연합은 비영리주택법에 근거하여 서로 협력하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핵심을 저렴한 임대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영리주택법은 최소한의 비용만큼을 집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사회주택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선순환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의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없애고 소셜 믹스를 달성한 이유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 면적은 700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입니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 높은 국민소득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는 어떻게 공공주택의 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주거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이 보급하는 것보다 살아갈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러한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HDB 아파트입니다. HDB 아파트는 중산층 이하의 대상으로 제공되며 국민에게 평생 2번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HDB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구매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HDB 아파트는 명목상 99년을 임대로 하고 있지만 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한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구매할 당시의 분양가보다 상승한 인상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자기 자산으로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HDB는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주택, 친환경 공공주택을 선보이는 등 전반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깨끗하고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활을 다하는 HDB 아파트.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나요?